여러분들 혹시 제가 매일 방송에서 하루에 한 개씩 기업을 분석해서 올리는데 혹시 궁금하다, 뭐 분석이 좀 필요할 기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은 이미 방송을 많이 했고 좀 그렇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요즘에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뭔가 제가 좋다는 기업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 관심 있다 이런 기업들 한번 분석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다 제가 최대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해야 제가 방송에 좀 제 기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0개 이상 영상이 올라갔는데 초반 방송들이 좀 어떤 기업 퀄리티가 좋다고 그러면 후반에 가서는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이 없지 않아 있고 중간중간에 좀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매번 좋은 기업들만 올릴 수는 없고 어떤 관심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관심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분석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연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거는 기아 자동차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간으로 보면 뭐 크게 그냥 옆으로 살짝 아래 위로 흥분하는 수준인 것 같고 최고 5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84,000원까지 최근은 좀 상승은 짧게는 상승하게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년부터 해서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퍼 6.3배, PBR 0.86. 노조가 문제지, 노조하고 협상이 문제인 거지, 뭐 회사 자체는 크게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의 주당 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퍼 3.6배에서 계속 터치를 했었던 거고 이때 터치할 때마다 올라갔던 부분들 지금도 작년 기준에는 6.3배인데 올해 반기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퍼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BR도 보면 뭐 0.6배 0.5배에서 움직였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좀 짧게 보이는 거라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올해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애널리스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가 다 나옵니다. 대기업이라 예상치가 다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애널리스트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증가될 것이다. 이익도 개선돼 있다.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게 계속 올라갔고 투자도 영업이익보다는 낮게 쓰고 있고 재무활동으로 부채도 어느 정도 낮추고 있고 순이익이나 ROE도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작년에 3,500원까지 배당을 했고 올해 예상치는 6%까지 5,000원까지 배당을 예상할 수도 있다. 배당 성향에 대비해서 배당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성장을 했다 라는 결론이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애널리스트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매수채권 해적률 올라가고 재고 해적률도 올라가고 매매물도 올라가고 일단 뭐든지 올해 좋았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자와 보상 비율도 많이 올라간 걸로 봐서는 차입금을 많이 활용을 잘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아직도 높다, 차입금을 갚아가도 78%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출액 증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자, 그래서 분기보고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은 24%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물량, 가격, 믹스 효과 등등을 재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63.4% 증가를 했었다. 영업이익률 또한 12% 정도 해서 글로벌 OEM 중에서 최고 수준의 수익을 보여줬다. 우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마찬가지 토탈로 치면 잘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부분이라 올해 하반기만 영업을 잘하면 훨씬 좋아질 거. 일단 주당 순이익 자체가 많이 올랐죠. 3배 정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4배 정도 봐야 되네요. 거의 4배 정도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퍼가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4배 이상 낮아졌으니까 16,000원대 3 퍼가 4배? 이 정도까지 뚝 떨어지게 4, 5 퍼 4, 5 정도 86,000원대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주당 순이익이 이익이 나왔었고, 성장이 굉장히 컸다 라는 부분.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액 자체도 전년도 반기에서 많이 올랐었고, 원가 올랐지만 총이익은 높았다. 판관비도 올라갔지만 총이익이 높았다. 작년보다 많이 팔았고 이익도 많이 높다 라는 부분이고, 현금 흐름 더 좋아진 부분, 투자활동으로는 유형자산을 뭔가 처분을 한 게 있었어 가지고 현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투자활동으로는 뭐 처분을 대출을 갚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네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말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 많이 줄진 않았지만 많이 줄었고, 장기 외화 차입금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총 부채는 조금 늘었고, 자본 대비해서는 본인들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거 일단 많이 이익이나 이익률, 판매에 대한 주당 순위 굉장히 좋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생각하고, 물론 노조와의 교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입금으로 조금 빠져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볼 건데, 차입금이 너무 높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대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익금을 노조로 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차입금을 빼주고 회사가 좀 더 안전하게 윤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계속 부채만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이렇게 높으면은 사채나 이런 걸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잘 됐고, 결론적으로 잘 됐으나
아직 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고, 이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을 계속 성과금으로 다 빠져버리면 부채 갚을 돈이 없죠.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느냐, 노조와 협상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건데, 이런 추세로 영업이익을 계속 가져가면서 부채는 줄인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계속 확인한다면, 지금 가격도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상반기만 좋은지 하반기까지 좋은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애널 기준들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하반기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퍼가 3,600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게 아마 하반기까지는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퍼가 3,600까지 떨어졌다, 그럼 절대 저평가 영역에는 들어갑니다. 영역에 들어가고, 단지 차입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한다면 좋지는 않죠.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조금만 흔들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좀 낮아야 그걸 다른 걸로 잉여금들을 가지고 버티거나 확장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버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차입금 관리를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에서 계정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 뭐 실제로 반기 보고서나 봐도 계정 세밀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통으로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지금 뉴스에서도 노조의 협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익금에 대한 훼손이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은 좋았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예상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고 잘 되는 기업들의 어떤 인식 때문에 싸진 기업들을 싸게 사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은 크게 하진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가 빚 많은 기업들은 제가 마음에 일단 걸립니다. 조금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성장은 잘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